안녕하세요.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 조셉 머피가 지었고 김미옥 씨가 옮긴 미래지식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오늘 읽을 내용은 잠재의식과 수면의 기적 챕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재의식은 결코 잠자는 일이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작동하고 있으며 당신의 모든 생명 기능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 24시간 중 약 8시간, 즉 생애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소비합니다. 이것은 냉엄한 생명의 법칙입니다. 수면은 신의 섭리이며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한 해답은 대부분 숙면을 하고 있을 때 옵니다. 사람은 낮 동안에 피곤해지기 때문에 몸을 쉬게 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며 잠자고 있는 동안에 회복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터무니없는 오해입니다. 잠자고 있는 동안 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장과 폐 등 중요한 기관은 모두 자고 있는 동안에도 작동합니다. 잠들기 전에 먹으면 그 음식물은 소화되어 흡수됩니다. 피부는 땀을 분비하고 손톱과 발톱과 머리카락은 쉬지 않고 자랍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결코 쉬거나 잠자는 일이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작동하고 있으며 당신의 모든 생명 기능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고 있을 때 치유작용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은 현재 의식으로부터 방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고 있는 사이에 훌륭한 해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잠을 자야 하는 이유. 존 비글로 박사는 수면에 관해 진지한 연구를 수행한 최초의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밤에 자고 있는 동안에도 눈과 귀, 코, 그리고 피하 조직의 신경에 연결된 감각신경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있으며 뇌신경도 상당히 활발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비글로 박사의 연구는 이 책에서 제시된 지식과 상당히 근접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잠을 자야 하는 주된 이유는 방심 상태에서 영혼의 고결한 부분이 더 높은 차원의 인간 본성과 일체가 되어 신들의 지혜와 예지에 참가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도와 명상은 일종의 수면이다. 당신의 현재의식은 낮 동안의 괴로움이나 고민, 논쟁 등에 말려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감각 현상과 객관적인 세계에서 물러나 잠재의식이라는 내면의 지혜와 조용히 교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갖 삶의 상황에서 잠재의식의 힘과 인도, 더 큰 지성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날이 겪게 되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기적으로 감각 현상과 일상생활의 소란과 혼동에서 물러나는 것도 수면의 한 형태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은 오감의 세계에 대해서는 잠들고 잠재의식의 지혜와 힘에 대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은 나쁜 영향을 미친다. 수면 부족이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며 우울해지게 됩니다.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최저 6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이상 잠을 잘 필요가 있습니다. 6시간 이하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수면 작용과 수면 부족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의학자들은 심한 불면증은 때때로 정신병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면 중에 정신적으로 재충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면은 삶의 기쁨과 활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이 필요한 이유. 1964년에 랜디 가드너라는 17세 소년이 기네스북에 오르기 위해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무려 11일, 즉 264시간 동안 자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다. 후속 실험 결과 그는 아무런 영구적인 손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지 않고 깨어 있는 동안 그의 사고는 질적으로 저하되었으며 말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는 또 기억착오를 경험했으며 수시간 후에는 환청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극단적인 실험을 견뎌내지 못하며 그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미국 연방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매년 수면과 관련된 교통사고가 무려 20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운전자 5명 중 한 사람은 이따금 졸음 운전을 하는 셈입니다. 그 결과 밤에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낮 시간에 비해 5배에서 10배나 됩니다.
지원자 실험을 수행한 결과 뇌가 피로해지면 맹렬히 수면을 갈망하게 되고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하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면 시간이 단 몇 시간만 모자라더라도 실험 대상자들은 순면, 순간적인 잠이라든가 미면, 깜빡 졸음이라고 불리는 잠시 잠을 훔치는 가면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가 1시간에도 서너 번 정도 일어나는데 그런 중에도 진짜 수면 상태와 마찬가지로 눈꺼풀이 닫히고 뇌파가 느려집니다. 이런 숙면이 처음에는 1초에 몇 분의 1 정도로 아주 짧게 일어나지만 부족한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면 숙면은 더 빈번하고 길게 2초에서 3초 정도 지속됩니다. 실험 대상자가 폭풍과 번개 속에서 여객기를 조정하는 절박한 순간에서도 단 수초의 귀중한 미면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잠자는 사이에 얻은 지혜.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샌드라라는 젊은 여성이 나의 라디오 강좌를 즐겨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지금의 2배 월급으로 뉴욕시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샌드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잠들기 전에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잠재의식이라는 창조적 지성은 무엇이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생명을 지향하여 움직이고 있으며 나와 나의 관계자 모두에게 행복한, 올바른 판단을 나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해답이 나에게 나타날 것을 믿고 거기에 감사합니다. 그녀는 잠들기 전에 이 간단한 기도를 자장가를 부르듯이 몇 번이고 거듭 반복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집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을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일어난 사건은 그녀의 내적인 지각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일자리 제의를 받고 수개월 후에 그 회사는 파산했으니까요. 객관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관해서는 현재 의식이 정확하지만 그 회사의 문제를 알아차리고 즉시 그에 상응한 충고를 그녀에게 해준 것은 바로 잠재의식의 직관력입니다. 잠재의식으로 재난을 면하다. 잠들기 전에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잠재의식의 지혜가 당신을 가르치고 보호해줍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극동에서 매우 유리한 일자리를 제의받았습니다. 나는 올바른 판단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나의 내면에 숨겨진 무한한 지성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므로 신의 섭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이 나에게 제시됩니다. 그 해답이 주어지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는 잠들기 전에 자장가를 부르듯이 이 간단한 기도를 몇 번이고 거듭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나의 옛 친구가 꿈속에 나타나서 신문의 헤드라인을 읽어봐. 가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꿈에 나타난 그 헤드라인은 폭력과 사회불안, 전쟁 등에 관한 것이었는데 전부 머지않아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전지전능합니다. 잠재의식은 무엇이든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잠재의식은 당신에게 말을 걸지만 현재의식이 즉시 받아들인 소리만을 당신에게 말해줍니다. 앞에서 말한 꿈은 의심할 바 없이 나의 잠재의식이 내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경고를 한 것입니다.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는 식으로 잠재의식의 경고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에 나타난 어머니가 여기에 가지 말라든가 저기에 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경고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때로는 깨어있을 때에 잠재의식의 경고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문득 어머니나 애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멈추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 발만 더 내디뎠더라면 창에서 떨어진 물건이 당신의 머리를 쳤을지도 모르는 일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어떤 문제라도 잠들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만드는 일을 잠재의식에 맡기세요.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이 응답해 줍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기억의 창고입니다. 잠재의식 속에는 어릴 때부터의 당신의 체험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미래다. 당신의 미래는 습관적 사고의 결과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그것을 바꾸지 않는 한 미래는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장래도 그 나라 국민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말한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신문의 헤드라인을 본 꿈을 꾸었지만 그 꿈에는 별로 이상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건은 벌써 그 일을 일으킨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 있었던 것이며 모든 계획은 이미 저 위대한 기록기계, 즉 우주적 마음이라는 집단 무의식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일 일어날 사건도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있습니다. 내주와 내달에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나 투시력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 정해지거나 예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가짐, 즉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며 믿는 방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과학적 기도를 통해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고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졸다가 1만 5천 달러를 번 남자의 이야기. 수년 전에 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레이 햄버스트롬이라는 사람에 관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것을 우송해 주었습니다. 햄버스트롬 씨는 피츠버그의 제철소에서 일하는 아병공이었습니다. 그 제철소는 최근에 새로 재련된 강봉을 냉각상에 보내는 것을 제어하는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설치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 기계는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들은 여러 날 동안 그것을 수리하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햄버스트롬 씨는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다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새 디자인을 고안해내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누워서 잠깐 졸았습니다. 잠들기 전에 그 스위치 문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낮잠을 자는 동안 그는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완전한 스위치를 디자인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꿈속에서 본 디자인에 따라 새로운 스위치를 설계했습니다. 100일 몽을 꾼 덕분에 햄버스트롬은 1만 5천 달러의 수표를 받았는데 이것은 그 회사가 여태까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사원에게 지불한 최고액의 보상이었습니다. 자면서 문제를 푼 교수. 펜실베니아 대학 아시리아 학과의 H.B. 헬프레이트 교수는 그의 비망록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경험담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몹시 지쳐 있었는데 바빌로니아 사람의 가락지에 붙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2개의 만호 조각에 관한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를 썼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녹초가 되어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과 같은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나이가 40살 정도 되는 키가 크고 야윈 니프루, 고대 수메르 시대부터 BC 2000년 중엽까지 번영했던 고대 바빌로니아 도시 옹기니, 거기에 사제가 나를 사원의 보물의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천장이 낮고 창문이 없는 그 조그마한 방에는 만호와 청금석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제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24페이지와 26페이지에 별도로 써놓은 2개의 조각은 사실 하나다. 그리고 최초의 2개의 고리는 가락지가 아니라 신상의 귀걸이로 사용된 것이다. 자네가 가지고 있는 2개의 만호 조각은 그 일부이고 2개를 합쳐보면 내 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눈을 번쩍 뜨고 만호 조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꿈이 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문제가 풀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는 잠재의식의 창조적인 현실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동안 잠재의식에게 글을 쓰게 한 저명한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평원을 넘어서라는 저서 중 한 장이 모조리 꿈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명한 꿈을 꾸는 사람이었는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의 잠재의식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가 자고 있는 동안에 잠재의식이 대신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요구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븐스는 은행 잔고가 바닥이 드러나면 그의 잠재의식에게 시장성이 높고 돈벌이가 될 만한 흥미진진한 소설 하나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잠재의식은 근사한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스티븐스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그마한 브라우니들, 스코틀랜드의 전설에 등장하는 차색의 작은 사람으로 밤에 나타나서 청소나 탈곡 등의 농사일을 도와주었다고 한다. 여기서는 잠재의식의 힘과 지성을 표현한다.
이 조그만 브라우니들은 나에게 연속물처럼 하나씩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명색이 그 이야기의 작자라는 나 자신은 실제로 이 브라우니들이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가려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나 있을 때, 즉 나의 의식이 눈을 뜨고 깨어 있을 때 한 일도 어쩌면 결코 내가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 브라우니들은 내가 일어나 있는 동안에도 그 일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히 자고 기쁘게 깨어라. 당신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기도가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천천히 조용하게 정성껏 다음과 같이 반복하세요. 나는 발가락이 편안합니다. 발목이 편안합니다. 복근이 편안합니다. 심장과 폐도 편합니다. 손과 발도 편합니다. 목도 편합니다. 뇌도 편합니다. 얼굴도 편합니다. 눈도 편합니다. 나의 몸도 마음도 전부 편합니다. 나는 완전히 아낌없이 모든 일을 용서합니다. 그들이 조화와 건강, 평화 등 삶의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침착하고 차분하며 온화합니다. 나는 안심하고 편안하게 쉽니다. 커다란 고요가 나에게 살며시 스며듭니다. 나의 내면에 숨겨진 신성한 현존을 느낄수록 위대한 평온이 나의 몸과 마음을 달래줍니다. 생명과 사랑에 대한 깨달음으로 나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의 망토로 자신을 감싸고 모든 이에 대한 선의로 충만해서 잠이 듭니다. 밤새도록 평화가 내게 머물러 있습니다. 아침에도 나는 생명과 사랑에 충만한 채 눈을 뜰 것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가 해악을 겁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나는 평안히 자고 기쁘게 눈을 뜹니다. 주의 안에서 나는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할 만한 요점. 잠들기 전에 당신의 잠재의식에 해결책을 요구하고 내맡기세요. 잠재의식을 믿고 신뢰하세요. 그러면 해답을 얻게 됩니다.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있지만 잠재의식의 힘에 대해 의심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수면의 중요함은 알고 있었지만 이 수면과 잠재의식이 또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건 저도 또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엄라이셨습니다.